네, 한국 증시 수요일장 이제 40여 분 후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야말로 의욕적인 제대로 된 반등을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 저도 아침부터 기대가 큽니다. 일단 중국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이 월가에서 제대로 된 반응이 나왔고요. 다음에 미 증시도 강력한 경제지표 호조에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중국 이슈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사실 뭐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그 속내를 모르는데 우리가 뭐 중국의 지금 내부 사정이 어떻고 뭐 시진핑의 속내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요, 중국 현지의 소식과 월가의 반응 그리고 간밤 시장의 반응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죠. 먼저 중국의 신화통신입니다. 어제 저녁 상해 증시 끝나고 저녁 7시에 나온 뉴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반영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반영하면 된다는 점에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성명을 내긴 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거는요, 지금 시중에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늘려서 은행 간 신용경색 우려에 적극 대처해 놨으니까 염려 말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뭐 우리도 상호저축은행 같은 데는 정말 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방에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 요즘 상황 안 좋다 하더라 소문 한번 나면은요, 정작 자금 사정이 괜찮은데도 이런 소문에 뱅크런이라고 하죠. 대량 인출 사태 한번 터지면은 쉽게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인민은행 측은 지난 목요일 유로존 은행에 있는 유리보처럼 상해 은행 간 금리 이거죠. 15 금리 이게 사상 최고치인 13.44%까지 급등한 이후 중국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됐는데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날이 하필 FMC 성명서에서 양적 완화 축소 뭐 이런 거 나온 날이었다는 게 좀 억울하다는 반응이고요. 다음에 이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단오절 연휴를 앞둔 현금 인출과 환전 수요가 몰렸던 탓이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뭐 현금을 많이 안 쓰지만은 8, 90년도 생각해보면은 추석이나 설 연휴 전에 세뱃돈이나 부모님 용돈 드리려고 현금 많이 찾아놓았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기업들도 이 명절 상여금을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총무과 가면은 이름에다 사인하고 받아오고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우리도 보면 뭐 일시적으로 은행들이 뭐 현금 부족 사태나 신권 품귀 현상 같은 게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중국의 주장은 이렇게 일시적인 거지만 어쨌든 저는 한번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러냐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발표한 내용, 기자회견 내용 보실까요?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뭐 인터뷰 정도 되겠네요. CNBC가 전합니다. 브릭스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회장 짐 오닐인데요.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좀 언어 순화를 해놨는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중국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축률이 높은 나라인 동시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반관 반민의 형태라서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서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보시다시피 5초면 된다. 5초. 따라서 언제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금리 조절하면 돈이 시중으로 풀려 나오는 것은 순식간이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 유동성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크레이지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가 보시죠. 간밤의 아시아 지수 선물입니다. 홍콩 항생지수 203포인트 상승, 니케이 지수 200포인트 간밤에 상승을 하면서 앞에서 보신 이 신화통신의 뉴스가 역시 마감 후에 아시아 증시 다 문 닫고 나서 밤에 이제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리액션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에 또 미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또 반응이 있었는데요. 전일 2.65까지 갔었다가 앞에서 보신 중국의 이 신용경색 우려가 제기되면서 갑자기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자금이 몰렸고 금리가 갑자기 한 10bp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중국 우려가 해소되니까 이런 변수가 제거되면서 조금 올라갔네요. 이 미 국채 수익률의 이런 이 고공행진 레벨업은 뭐 하루 이틀에 정리될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뭐 저 아니어도 모두가 알고 계시죠. 자, 다음에 월가 미증시 마감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로이터 통신 보시죠.
오늘 미 경제지표 호조의 월가가 화답했다라고 반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지표 중에서 내구재, 주택, 소비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지표 호조 행진을 기록했고요. 투자자들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연준 양적 완화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의연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S&P 500 지수 내 10개 구성업종 모두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다음 거래량의 경우는 지난 FOMC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대량 매도세가 며칠 동안 쏟아졌었는데 오늘은 그냥 평균 거래량 수준으로 다시 안정화되면서 매수 우위 속에 장을 마쳤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증시에 대한 미 현지 전문가 시황 들어보실까요? 파이오니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측의 의견입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준발 양적 완화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근데 갑자기 레벨업된 국채금리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주식이라는 이 투자 수단에 대해서 다시 좀 곰곰이 생각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배당 수익률을 노리는 안정형 투자자들이 국채에 몰리면서 국채가 다시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면 또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주식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수요가 있고 이거를 더하고 빼고 가감하고 나서 그래도 이렇게 자산 이동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건데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고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의 의미가 컸다라고 이게 반갑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뭐 얼마나 어떻게 좋았나만 보실까요? 5월 내구재 주문 먼저 미 상무부 측에서 제공한 자료로 보시죠. 내구재라는 것은요, 먼저 오래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비싸고 그만큼 구매에 있어서 향후 수익 증가나 소득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행성을 가진다. 이렇게만 짧게 설명드리고요. 지난 5월에 내구재 신규 주문이 보니까 3.6% 증가해서 예상치를 여유있게 상회했고요. 다음으로 가격대가 비싼 트럭이나 비행기 같은 운수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도 역시 0.1%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플러스 0.7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체 재고량이 보니까요 3,780억 달러를 기록해서 1992년 이래 최고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향후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5월 당시의 결과기 때문에 이 지표가요 내구재 주문이요 FOMC로 시장이 좀 망가지기 전에 나온 거라서 오히려 이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걸리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최신 경제지표에서는 어떻게 나왔나 보실까요? 6월의 소비자 신뢰지수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6월 결과 보시다시피 예상치 75를 훌쩍 뛰어넘은 81.4를 기록했고요. 이 정도면 지표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마땅하죠.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셔도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여름이 좀 일찍 찾아와가지고 5월부터 이미 행락철, 휴가철 특수가 시작됐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걸리는 항목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향후 기대지수입니다. 이게 전월 80.5에서 이번 달 89.5로 9포인트나 상승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향후 소비에 대한 자신감은 고용시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 결과를 연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런 테마로 봤을 때 월가에서 마음 놓고 또 반길 수만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겠죠. 사실 앞에서 보신 대로 이 정도의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이면은요 거의 모든 소비재와 경기 민감주가 한 2%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인데 이게 또 양적 완화 축소에는 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이제 커졌다는 거죠. 왜냐면 고용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모처럼 의욕적인 반등을 모색하는 날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KBW 은행지수 보시죠. 제가 이 KBW 은행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11년 8월달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우리나라도 억울한 외국인 대량 매도세로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했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코스피의 하락폭과 조정 기간이 정확하게 KBW 은행지수하고 일치했고요. 그 이후로 최근 6개월 동안의 흐름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KBW 은행지수에 비해서 많이 처져 있고 여기는 중간에 니케이라는 변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결국 KBW 은행지수 상승분이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로 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최근에 보시다시피 갭이 너무 많이 커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누가 봐도 KBW 은행지수가 내려가서 맞추든가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위로 붙여야 되는데 오늘 상황 보시면은 2.18% 상승을 했죠. KBW 은행지수가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갭이 커진다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면서 급등해서 갭을 좁히는 게 오늘 정도 상식적인 시장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미증시 상승폭보다 2배가량 큰 1.81% 상승을 기록했고요. 대신에 51.06은 아직까지는 코스피 현재 지수 때보다는 낮지만은 오늘 정도면 그래도 공매도 청산을 위한 쇼커버링이든 아니면 대차장고 감소든 아니면 과매도 국면 해소든 오늘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대신에 반등 폭이 얼마나 되느냐가 앞으로 이 반등의 지구력을 표시해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